RCEP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동남아시아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자유무역협정은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 때 타결되었다. RCEP 창립 회원국들은 3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GDP의 약 39%인 49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RCEP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9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지역 주력 업종들이 관세 철폐 대상에 대거 포함되었다. 해당 업종들은 최대 30%에 이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관련 수출업계의 무역 흑자가 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맺었던 FTA가 RCEP 회원국 전체로 묶이면서 같은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원산지나 통관 등을 관리하던 인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되면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수출하는 화장품, 식료품 같은 소비재도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다. 자동차 부품 업종은 일본과 품질 경쟁이, 중국과는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강하게 옥죄할 것인데, 중국으로서는 그걸 돌파할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을 갖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이 RCEP 참여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에 이른다.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효과가 발생해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위에서 5위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상으로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건 아세안 시장이다. 기존 한 아세안 FTA 기준 약 85%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약 92%까지 확대된다.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 위생용품 등도 관세가 낮아진다. 서비스 부문에선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배급, 상영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더 확산할 여건이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는 처음으로 FTA를 맺는 점과 국내 산업의 대일 민감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양 국가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품목 기준으로 각각 83%였다. 완성차 기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성수지, 섬유, 석유화학 제품 등 중간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최소 10년 이상 15년에 걸쳐 관세가 낮아지는 식으로 최대한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도 대상에서 빠져 농산물 관세 절폐율은 다른 FTA 평균 72%보다 낮은 46%였다. 청주와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각각 15%씩, 30%씩 부과하던 관세는 각각 15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적 관세도 20년에 걸쳐 폐지된다. 이미 관세 철폐율이 90% 이상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이번에도 대부분 기존 범위 내에서 개방 수준이 유지됐다.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참여국에서 빠진 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전날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이 서명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본 자민당 정부의 방침에 대체로 긍정적인 극우 매체가 일본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는 RCEP을 지켜 세우기보다 우려한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날 산케이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언론은 RCEP이 일본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인도의 참가를 계속 권유하고 미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RCEP 체결국 가운데 중국, 한국 모두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김이 세지고 이번 RCEP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분산입니다.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 위험분산을 하고 시장 다변화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 발판이 됩니다. 그동안 중국, 일본이 주도한 RCEP을 아세안국 주도로 만들며 한국의 저력을 보인 좋은 사안이다. 그동안 아세안국들을 벗겨먹던 일본 주도 방식을 견제하며 그 독점적 지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한국 내 기업들의 노력만 뒤따르면 지금의 러시아 내 한국 기업 진출이 예처럼 적어도 20년 이상 먹거리를 만들어질 것이다. RCEP에서 원산지 지역 통일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한국산으로 표시해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되었다. 검역 규제 시 통일된 규격 마련, 한국산 수산물이 일본에 수출할 때 까다로운 일본 검역 규제 룰로 수입을 제한하던 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되었다. 아세안 시장의 점유율이 15%에서 17.5%로 늘어나게 되면서 신북방 정책 중 북방철도가 완료되면 아세안 허브로 한국이 전 세계의 육지로 연결하는 물류기지로 태어날 것이다. 한류 콘텐츠 지적 문화재산권 중국에 영향을 미쳐 한류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대한민국 국군이 RCEP으로 인하여 상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